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질문의 답은 친구, 연인, 가족, 직장 동료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아이 챗봇과 고민을 나누고 누군가는 음성 아이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보다 아이와의 대화에서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기술은 분명히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스마트폰은 거리의 한계를 지웠고 SNS는 실시간으로 세계를 이어붙였다. 아이는 이제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연결돼 있으면서 동시에 더 깊은 외로움을 호소한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늘어났고 관계 피로라는 단어는 일상이 됐다. 대한민국은 익두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연결은 많지만 관계는 없다는 역설 속에서 살아간다. 기술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인간관계의 본질까지 대신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아이 시대는 인간이 얼마나 관계적 존재인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산업 하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름하여 외로움 산업이다. 연결의 시대의 단절은 왜 더 깊어졌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SNS 친구 수는 수백 명에 이르고 메신저 알림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관계의 양은 늘었지만 관계의 깊이는 얕아졌다. 과거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 중심이었다. 동네, 학교, 직장, 가족이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관계는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플랫폼이 관계의 지속보다 체류 시간과 반응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인간관계조차 콘텐츠처럼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좋아요 숫자는 친밀감의 척도가 됐고 짧은 영상과 빠른 반응 속에서 인간은 점점 긴 대화에 지쳐간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기다림과 이해, 충돌과 화해의 과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결국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원하게 됐고 그 결과 관계 자체를 필요한 노동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AI 기술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고 공감하는 언어를 학습한다. 인간은 점점 실제 인간보다 더 편안한 존재로 AI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AI는 비난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언제든 대답한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 비용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 인간관계는 원래 불편함을 포함한 상호작용이다. 완벽하지 않기에 의미가 생긴다. 그러나 AI 관계는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다. 갈등 없는 관계는 편안하지만 동시에 성장도 없다. 결국 인간은 점점 안전한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AI 친구와 대화하는 인간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기반 감정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AI 친구, AI 연인, AI 상담 서비스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는 하루 수시간씩 AI와 대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AI를 찾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대인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인간관계는 부담스럽지만 완전한 단절도 견디기 어렵다. AI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다. 적당한 거리감과 즉각적인 반응,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로움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시장이 됐다.
구독형 아이 친구 서비스 감정 케어 플랫폼 메타버스 소셜 공간까지 모두 인간의 고독을 기반으로 성장한다.